오늘은 6월의 독서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유난히 제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완독한 거를 빼고 좀 걸쳐있는 책까지 포함하면 총 14권입니다. 14권을 손을 댔고 다 읽진 못했고, 이 중에서 제가 완독한 책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완독한 책을 세어보니까 12권입니다. 아무래도 읽고 있는 책은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 읽어야만 하는 것들이니까 12권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무튼 일단 잡서로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소망한다 내 금지된 것을, 양기자 작가님의 소설이고 완전 6월 초반에 읽은 것 같아요. 아마 5, 6월 이렇게 걸쳤던 것 같긴 한데 양기자 작가님 모순을 읽고 되게 재밌어서 비슷한 계열이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비슷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하지만 되게 재밌었고 아마도 그 당시엔 좀 충격적이었을 내용일 것 같은데 90년대의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풀어낸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 선택한 소재가 톱스타 납치였거든요. 톱스타 납치가 되게 신박한 소재였고, 이거를 소설로 보는 제가 되게 쾌감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글을 재밌고 흥미롭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느껴져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리마 증후군 같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니까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도 재밌지만 이건 또 다른 재미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양기자 작가님 소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샀어요. 이렇게 이런 책도 샀고, 원미동 사람들도 최근에 읽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쓰시는 문체 자체가 되게 뭔가 아주 깔끔 담백하다 할까?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말하다라는 김영하 작가님의 에세이예요. 이거는 제가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 그리고 단 한 번의 삶, 보다에 이어서 4번째로 읽은 에세이인데, 제가 이만큼 한 작가님의 에세이를 많이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책마다 울림이 있고 남다른 깊이감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다른 에세이랑 다르게 이 말하다는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를 발췌해서 쓰여진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좀 중구난방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거를 감안하고 본다면 되게 좋은 책이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를 먼저 읽는 것보다는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여행의 이유나 단 한 번의 삶, 보다 이런 책을 읽으시는 게 더 이 책을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으시고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3편짜리거든요. 1Q84라는 책이고, 여기 있네요. 마침 옆에 있는데 이만한 두께예요. 꽤 두꺼워요. 이게 거의 3권, 여기 있네. 이렇게 아무튼 한 권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권짜리를 읽느라 아주 애썼습니다. 제가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소설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조금 압박감을 느끼는데 3권이나 되니까 너무 사실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루키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모든 소설들이 다 재밌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의 이런 무서움과는 다르게 가독성이 너무 좋고 세밀한 묘사가 많아서 되게 상상력을 잘 자극해서 잘 읽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재미긴 한데 저는 다른 작품들이 더 재밌더라고.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나 해변의 카프카나 노르웨이의 숲, 이런 게 저는 더 재밌어서 그거를 먼저 읽으시고 넘어오면 더 이 하루키님만의 이런 세계관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임팩트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조금 더 기묘하고 조금 더 우연이 많고 이런 설정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이 주인공들이 헤쳐나가는 하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딱 말하자면 흥미 요소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역시나 내 상상과 이 생각을 잘 녹여서 이해해야 하는 작품이라 조금 난해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에요. 노인과 바다는 이거 아무래도 유명하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걸로 알아서 웬만하면 대충이라도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왜 읽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하다라는 에세이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이 노인과 바다를 인용해서 쓰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 김영하 작가님이 얼마나 또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노인이 어떻게 사투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해서 마침 서점에 간 김에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읽었던 거랑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 읽기에 부담감 없는 두께이고 뭐 소장 가치도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면 빌려서라든지 아니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붕어빵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사실 판타지스러운 소스가 많이 들어간 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판타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느낌인데,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판타지를 즐겨보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현실과 좀 가까운 이런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초에 저랑은 맞지 않는 책이었으나 재미있는 점을 꼽자면 전개가 아주 빠르고 잘 읽히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모험 판타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지만 저처럼 좀 이런 거를 원치 않으신다면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리면 여러 능력자들이 나오는데 이 세계관은 여름만 있는 세계예요. 여름만 있는 세계고, 이 여름만 있는 세계를 킹덤이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킹덤을 찾아가서 이 세계를 끝내고자 하는 능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능력을 갖는 아픈 시기를 겪어요. 근데 그 능력이 결국에는 붕어빵을 만드는 거였던 거예요. 아주 좀 쓰잘데기 없는 능력인 거죠. 심지어 여름에.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면서 이 주인공 주변의 관계들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 흥미롭다면 되게 읽기 편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원미동 사람들은 순전히 저의 팬심으로 읽은 거고, 양기자 작가님이 쓰시는 이런 글들이 너무 저는 좋게 다가와서 사게 된 건데, 이게 이걸로 되게 유명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필독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안 읽어봤고, 만약 읽었어도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도 지금은 기억을 못한다는 점, 전혀. 전 완전 초면인 상태. 여기 있네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읽는데, 이거는 제가 전주 갈 때 읽었거든요. 근데 양지자 작가님이 전주 사람이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마지막쯤에 나온 내용이 양지자 작가님 본인의 내용인 것 같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주에 살다가 서울로 온 여자 작가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되게 디테일이 너무 대단했고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아마 본인 이야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25년 만에 같은 이 원미동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된 친구를 어떻게 만날지, 진짜 만날지 말지 이렇게 좀 망설이는 그 과정을 담은 작품인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반갑긴 한데 조금 멀리하게 되고 좀 어렵고, 내가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좋았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좀 어려웠던 거는, 사실 이게 좀 예전에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쓰여진 것보다 더 옛날을 배경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시대랑은 많이 동떨어진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걸 왜냐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많고 단어도 살짝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원미동에 부천에 있는 부평? 부천? 아무튼 그쪽에 있는 원미동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거여서 좀 이어져 있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속사정, 뭐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 시트콤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첫 여름 완주입니다. 이거는 딱 말하자면 솔직히 연예인이 하는 출판사는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샀어요. 박정민 님이 되게 책에 진심이시고 애정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책방 운영해보고 기만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셨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멋있는 마인드이신 것 같았고, 아무튼 지금은 출판사를 하시는 길을 굉장히 응원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일단 되게 신선했고 어딘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여름 숲을 거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묘미는 이게 또 오디오북이니까 나중에 또 다른 재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읽으신 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나 봐요. 오디오북 들은 것도. 아무튼 이거 읽어보시고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오디오북도 또 따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제가 따로 소개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책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상반기 최고의 책이었다, 아니면 올해의 책이라고 미리 선점해도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책이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성장소설을 겸한 그냥 그저 그런 소설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되게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직시하고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게 보여지는 소설이라 너무 재밌었고, 주인공인 싱클레어 뿐만이 아니라 이 막스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일까? 진짜 이 사람 혹시 식스센스에 나오는 귀신처럼 그런 귀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필요한 타이밍에 딱딱 나타나서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지,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이런 책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 알을 깨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며 생기는 이 변화를 가감없이 드러내줘서 너무 좋은 책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애증명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최진영 작가님의 책인데, 도대체 이 작가님이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 여운이 길게 간 작품이었어요. 지금도 이 뭔가 하나하나 글들이 생각이 날 정도로 와, 진짜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을 한 달 정도 동안 방에 밖에서 계속 쓰셨대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는 그냥 간략하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좋아하는 그 첫사랑들의 이야기인데, 아무튼 서로를 좋아하는 첫사랑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지독해요. 너무 지독하고 아주 그저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니고 아주 잡아먹을 듯한 사랑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게 되게 기괴한 면도 있고, 그리고 묘사 자체가 너무 그냥 뜬금없이 적나라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확 전해주니까 갑자기 표정 구겨지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아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는 봤어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대박이다, 이런 책이 있구나, 최진영 이 사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내용 자체가 음침하고 이런 우울한 걸 기반으로 담고 있어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혼모노라는 작품입니다. 이 혼모노는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칭찬 일색에 얼마나 재밌으면 이럴까 싶어서 샀고, 일단 처음에 길티클럽을 읽었는데 재밌긴 했어요. 무조건 재밌는데 저의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진 못했다. 하지만 이게 읽을수록 되게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랄까, 좀 찝찝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기승전결로 가지 않고 기승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되게 마무리가 애매모호하게 뚝 끊기니까 이거 이제 내가 알아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뭔가 찝찝한데 재밌는 이 기분이 뭘까? 이거 재밌는 걸지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시부랑 이 엄마랑 싸우는 이런 단편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게 잉택이라는 부분이었네요. 잉택이. 거기서 시부랑 엄마랑 이렇게 싸우는데, 그 이유까지는 뭐 스포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마지막에 서로 싸우는 그 장면이 엄청 이상했어요. 그냥 되게 요상하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고, 이게 왜 인기 있는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글 잘 쓰시네요.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웬만한 넷플릭스보단 재밌어요. 하지만 전 나는 솔로가 더 재밌다는 점. 아무튼 이렇게 6월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7월이 오고 있죠. 또 7월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시고 올 상반기에 못 이뤘던 거를 하반기에 또 다 이루시면서 재미있고 건강한 한 해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불운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며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행복한 재미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가면서 많이 웃고 기분 좋은 기뻐하는 나날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